근데 정말 진짜 악당들이 기습공탁을 악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의 법공부 시간 로봇의 대한민국 법조계의 간디 최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지영입니다. 네, 우리 로봇의 헌법을 포함해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시사 법상식까지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형사 공탁 제도에 대해서 최지영 변호사가 준비했습니다. 형사 공탁이 뭡니까?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랑 이제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아주 악질인 경우에는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제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형사 공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건 이제 형사 공탁이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그 형법 제 51조를 보시면은 양형의 조건과 관련돼서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양형 참작 사유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할 수 있고요. 실제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보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이제 많은 범죄 유형에서 감경 요소가 됩니다. 네. 아무리 죄가 미워도 또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법정신처럼 형사 공탁도 결국 이제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와 관련돼 있겠죠. 네. 피고인이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요. 헌법 제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이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제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판 청구권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이나 법리 그리고 양형과 관련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보장받는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파봇에 보시는 분들은 법 없이도 살 분들이라 사실은 큰 관련 없을 것 같지만 형사 공탁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게 이제 그 공탁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공탁을 하려는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는데요. 이 공탁자는 공탁서를 작성해서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이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민사공탁과 마찬가지로 형사공탁의 경우에도 이 공탁자가 공탁을 받는 사람이 이제 피공탁자라고 하는데 이 피공탁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공탁서에 기재를 해야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나쁜 놈들이 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사 공탁 제도를 악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런 인간들이 이제 피해자 인적 정보를 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일 것 같아요. 알 수 있나요? 형사는 민사에 비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형사 기록을 보시면은 그 진술 조서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진술자들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이 매직이나 테이프 등으로 어느 정도 가려져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정보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인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를 한 경우여야 이제 피고인도 이런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을 전달받아서 이제 공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나 공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혹은 이제 핑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이제 획득하는 경우들도 그동안 많았고, 그리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가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들도 이제 빈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헌법적인 권리도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고 절대 이렇게 합의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새로운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나요?
네, 작년 2022년 12월 9일부터 새로운 형사공탁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 번호만 기재해도 이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례 제도가 새롭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공탁자가 알아서 기재를 해야 됐는데 이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가명을 포함한 성명이랑 그리고 형사사건 번호만 기재하면 이제 공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개인정보 관련한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는데 네. 이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피해자가 왜 자기의 개인정보를 안 알려줬는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위험 문제도 있었겠지만 애초에 형사 공탁이 문제가 됐던 것은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공탁에 관한 정보 제공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는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엄벌을 위해서 합의와 공탁을 거절했던 이 피해자의 결단이 이제 묻히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공탁이 무척 용이해졌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라든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이런 것 없이 일방적인 금전 공탁만으로 이것이 피해 회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대두가 됐습니다. 네. 이제 피고인의 이제 형사 공탁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제 공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더 드러나게 됐는데 공탁 사실을 이제 양형으로 이제 반영하는 게 맞냐, 이게 헌법 정신에 맞냐 이런 건 계속 질문해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절도나 횡령, 이제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액에 상응하는 공탁을 하게 되면 이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측면이 비교적 명확한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재산 범죄가 아니라 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이 재산 범죄와 마찬가지로 양형에 고려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산 범죄가 아닌 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변제를 했는가 이것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그 피고인의 재력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지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그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폭력 범죄는 의사 결정권과 자율성 훼손이 불법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예,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문제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뤄질 때만 피해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이제 배상으로 의사 침해에 대한 범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피해 회복은 합당한 처벌이 사실 또 피해 회복이 아니냐 이제 또 이런 그렇죠. 이제 이야기들도 있고요. 예전에는 못 배우고 또 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생경 범죄가 많았다 그러면 요즘에는 또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부모도 잘 만나고 그게서 벼슬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를 하라는 그런 신의 뜻인데 그런 지위나 지식, 돈 가지고 진짜 이렇게 지능형 범죄들 근데 이게 폭력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가 더 억울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 피해자가 이런 형사 공탁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헌법에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헌법 제27조 5항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한 것은 이제 법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를 하면서 이제 적정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이의가 있고요. 근데 사실 형사 절차에서 그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네. 이게 형사 절차는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출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이제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 사건이 다루어지는 방식에 관해서 이제 의견을 게재하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무척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네. 국가의 이제
존재 이유와 연결되긴 했지만 네. 피해자의 그 개인적인 권리하고 또 상충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속칭 이제 최근에 기습공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선고를 2, 3일 앞두고 급하게 하는 공탁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이 공탁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이 공탁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형사 공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피해자들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 같은 것을 제출을 하기도 하는데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그 공탁을 하신 이제 공탁자가 다시 가져가는데 회수하는 내가 동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서면이거든요. 근데 기습 공탁이 이루어지면 이제 피고인이 이러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런 기습 공탁금이 이제 어떤 성질의 것인지 정말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안 한지 네. 뭐 10,000원권에 있는 세종대왕도 50,000원권에 있는 신사임당도 판단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형사 공탁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만한 여러 또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스러움이 도대체 뭔가 이 문제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형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형사 절차에 참여를 하고 이제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좀 피해자스럽지 않다 이제 이런 편견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좀 더 그런 게 있죠, 그죠? 네, 네. 정말 피해가 입은 게 맞냐, 피해가 입었는데 왜 그렇게 뭐 쌩쌩하고 다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그렇냐 이런 이제 편견들인데요. 이렇게 새롭게 그 형사공탁 제도가 도입된 또 배경 중에 하나는 피해자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이 형사공탁을 통해서 그걸 좀 수고를 덜어주겠다. 이제 이런 것들도 그 형사공탁 제도가 개선되게 된 이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근데 피해자들은 이럴 권리가 있는데도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제 우려를 해서 기어코 공탁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전과 동떨어진 굉장히 무결한 이제 피해자성을 이제 요구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피해자들을 보면 선고를 앞두고 이 피고인들이 혹여나 공탁을 했을까 계속 이제 공탁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공탁을 했는지 확인하고 또 이제 공탁을 했으면은 이거 혹시나 양형에 반영될까봐 또 그 공탁금 회수 종이를 막 급하게 또 작성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뭐 피해자스러움에 억눌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다는 부분도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법은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부족하고 또 가장 보호받아야 될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사 공탁 제도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결국에는 이제 피해 회복을 통해서 이제 양형을 참작받고자 하는 피고인의 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좀 합의를 하고 싶고 또 반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합의가 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통해서 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좀 전달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피고인의 권리도 사실 분명히 있고 또 반면에 피해자 보호 측면 그리고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그런 법익 가치도 좀 균형을 맞춰서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실질적인 합의나 이제 노력의 과정이 없는 일방적인 금전 공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피해 배상으로 감안해서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최지용 변호사가 되게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좋은 주제를 가져온 것 같은데 뭐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권이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개전의 정이 있다면 충분히 뭐 법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데 어떤 이런 법의 편의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개전의 정도 없고 또 피해자에게 더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더 듭니다. 네, 맞습니다. 로봇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